안녕하세요. 라운드업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패치 API 실습편입니다. 자, 오늘 보실 코드는 간단합니다. 제가 여기에 포토라고 하는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앱컨피그 쪽에 이 포토 라우트 하나 잡아놨고 사이드바에다가 여기에 포토 하나 추가해 준 정도가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토만 사실 보면 되는 거니까 이 코드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포토 메뉴로 넘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코드가 어떻게 호출되고 있는지 요거를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의 구조로 리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앨범 아이디, 타이틀, URL, 그 다음에 썸네일 URL 뭐 이런 것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작업들을 어떻게 했냐. 자, 우선은 컨테이너 씌워주고요. 컨테이너는 이 페이지 자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포토 카드 요거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게 타이틀이겠죠. 그 다음에 포토 요거 네모난 거 요런 식으로만 우선은 스타일들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예쁘게 만드는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만들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렇게 크게 해놓으면은 요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인터페이스 포토 이렇게 해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는 실제로 뭐 인터페이스니까 어떤 값들이 넘어오는지 여기에 대한 이 값들을 여기다가 명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어싱크 펑션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는 걸로 하고요. 이쪽 앱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앱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여기 const 해가지고 포토 set 포토 해갖고 use state 설정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read only array 포토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놨고요. 이 포토는 아까 위에서 설정해놨던 이 인터페이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use effect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use effect를 한번 다뤄봤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패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 안에는 요 응답값을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then response.json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json 값들을 여기 보면은, 자, promise response였다가 promise any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데이터는 promise any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t photo 한 다음에 data.slice 해가지고 여기에 넘어온 이 json 값 중에 0부터 4번까지의 원하는 개수만큼 자르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만 들어왔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ACCU, Q사무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Q사무스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둘, 셋, 넷, 여기는 쿨파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쿨파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뭐 10으로 해서 바꿔 놓으면은, 지금 뭐 ESLint 나는 거는 무시하세요. 이런 식으로 개수를 조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사용해 볼 수 있을까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뭐 이렇게 사용하진 않지만 페이지네이션 같은 것들을 여기서 뭐 비슷하게 구현해 볼 수는 있겠죠. 실제로 이 많은 데이터가 이게 총 개수가 엄청 많을 거거든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다 표현하면은 이 스크롤이 엄청 길어지니까 차라리 1, 2, 3, 4에 대한 뭐 이런 페이지네이션, 페이지를 하나 추가를 해서 1페이지, 2페이지 넘어가면 요게 0, 10이었다가 11, 20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끔 세팅을 바꿔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뎁스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오프셋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주면은 요게 바뀌었을 때 요걸 누르면은 오프셋이 바뀌게 설정을 하고, 셋 스테이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 패치가 다시 한번 호출되면서 셋 포토즈에 대한 이 슬라이스를 새로 조정해주는 작업들을 해보면은 여기가 페이지가 바뀌는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선 캐치 에러 해갖고 콘솔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은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라 따로 확인해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요거 들어가 보면은 에러 발생하는 것도 넘겨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보진 않았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없을 확률이 더 높죠. 네, 지금 이렇게 위에만 그 메인 페이지만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나중에 스프링부트
우리 다른 강의와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것들을 호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도 뭐 사실 부족한 건 없으니까 이렇게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set photo에서 set state에 대한 값들을 렌더링을 해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요거에 대한 return 해갖고 여기 컴포넌트에 대한 구조들은 여기에 작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photos map 해가지고 포토들 이제 분해해가지고 다 포토 카드로 컴포넌트 말아가지고 추가해주는 거 이러고 있구나 라는 것들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한 게 우선은 기본적인 우리가 패치 API에 대한 사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F12를 누르게 되면은 이거는 맥북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키보드에서 F12 눌렀을 때 제가 그거를 바꿔서 이제 개발자 도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는 잘 헷갈리는데, 아무튼 뭐 크롬이나 그런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를 킨 다음에 여기서 네트워크 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신 후에 다른 데 눌렀을 때는 뭐 별거 안 떠요. 근데 여기 포토 이걸 누르면요, 여기에 포토라고 하는 요 패치가 호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get으로 request 메소드 get 이런 것들이 보여지죠. 그리고 request URL은 요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으로 OK가 떨어졌구나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리스폰스 헤더가 뭘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리퀘스트 헤더가 뭘로 넘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폰스로 어떠한 값이 응답이 왔는지까지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프리뷰로 또 이렇게도 쉽게도 볼 수 있고 이런 정보들도 함께 보시면 되니까 한번 요거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보면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get으로 해가지고 2번 호출을 해요. 이거 왜 2번이나 호출하지? 이거 내가 작성한 use 이펙트가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여기 작성되어 있는 인덱스 쪽으로 가봐야 돼요. index.tsx 파일 넘어가 보면요, react.strictmode라는 태그가 하나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개발자 모드에서 이 렌더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리액트 프래그먼트들을 뭐 합쳐주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뭐 변경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데, 요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렌더링을 2번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거를 없애면은 이제 해결은 됩니다. 자, 다시 F4 누르고 여기서 포토로 넘어가면요, 보시는 것처럼 포토에 대한 get 호출이 한 번만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죠. 아, 이거는 이 스트릭트 모드가 동작하고 있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동작은 이제 다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패치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use 이펙트를 보통은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 뭐 조회라고 하는 버튼이 있으면 그 조회라는 버튼에 버튼 클릭 이벤트들 이제 받아가지고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 패치 API에 대한 함수를 작성을 해도 상관없고요. 요거는 이제 초반에 저희가 떠야 되니까 이 페이지를 열자마자 호출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데이터들이니까 use 이펙트를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저희가 이론편에서도 하나를 더 다뤘었죠. async await 하는 방식의 이 코드가 또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use 이펙트는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작성해 봤습니다. 자, 패치 포토즈라고 하는 펑션을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는 async로 붙어 있습니다. 비동기로 동작한다는 거고, 여기 안에서 awai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 각각의 함수들이 비동기적으로 뭐 응답이 오면은 그때그때 이제 기능들을 처리해라 라는 식으로 동작을 처리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던 이 코드와 동작은 동일해요. 보시면 await 패치 해가지고 이 패치를 하는데 await 탁에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리스폰스가 넘어오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리스폰스 점 해갖고 OK가 아니면은 에러를 발생시켜라 라고 하는 코드가 하나 더 추가된 거 정도.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다시 일로 넘어오겠죠. 그러면은 제이슨으로 파싱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싱된 데이터를 슬라이스 해가지고 0, 4 지금 또 4개만 남았죠. 0, 4개 된 게 트랜스폼드 포토즈라고 하는 값에 넘어와서
리턴 해주자 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면은 promise n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넘어가게 되고, 요거를 받게 되면은 이 리스폰스를 받아가지고 set photos라고 하는 이 set status가 여기 안에다가 제가 정의를 해놨으니까 요 안에서 우리가 렌더링을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한 코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은 요 코드 자체가 여기 위에 있는 코드와, 이걸 좀 내려볼게요. 자, 이 코드와 이 코드는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 대신 모습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여기는 화살표 함수들을 계속 쓰고 있는 구조이고, 여기는 화살표 함수를 최대한 지향하고 있는 구조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니까, 요거는 취향 차이고, 그 팀이 같이 협업해서 만드는 프로젝트다 하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협의를 해서 그런 코드의 컨벤션들을 맞춰 나가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싱크로 많이 처리하니까 어싱크가 적용된 방식으로 코드를 처리하는 게 더 낫겠죠. 아무래도 이 브라우저 같은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비동기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한번 논의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다뤄볼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